안녕하세요 여러분, 탈 것을 리뷰하는 남자 범호입니다. 오늘은 정말 예쁜 바이크를 같이 타볼 겁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본 바이크 중에서 가장 예쁜 바이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CF 모터의 파피오 X1 그리고 X2 바로 같이 타러 가보시죠. (125cc) 바이크를 고를 때 중요한 요소는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1순위는 역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125cc 바이크 중에서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이걸 사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모델은 많지가 않아요. 혼다의 귀요미 3총사라고 할 수 있는 몽키 125, 헌터커브 125, 닥스 125 정도가 이 디자인적으로 미려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을 빼놓고 생각하면 딱히 떠오르는 모델이 잘 없죠. 그런 의미에서 파피오 시리즈는 꽤나 매력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출시된 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CF모토라는 브랜드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브랜드적으로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쉽지만 125cc 시장에서는 원래도 부캐너나 힙스터 같은 디자인 베이스의 중국 브랜드 제품들이 나쁘지 않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CF모토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X1과 X2를 짧게 타보면서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요 근래 눈과 비가 너무 자주 와서 테스트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타이밍을 봐서 장거리 주행에 대한 내용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먼저 살펴보고 주행하러 가보시죠. 스펙은 X1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단기통 4스트로크 공릉식 엔진 사용되었습니다. 보어 스트로크 57대48이고요. 배기량 124cc입니다. 최고 출력 8250rpm에서 7kW, 최대 토크 6250rpm에서 9.3N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유로탱크 용량 7L고요. 이동 방식 체인입니다. 미션은 6단 미션 사용되었습니다. 휠베이스 1214mm, 시트고 760mm고요. 차량 중량 114kg입니다. 전륜 알루미늄 캐스팅 휠 튜브리스 사용되었고요. 12인치 120x70 사용되었습니다. 후륜 역시 똑같이 알루미늄 캐스팅 휠 튜브리스 사용되었고요. 12인치 130x70 사용되었습니다. 전륜 브레이크 2피스톤 캘리퍼 사용되었습니다. 210mm 사용되었고요. 후륜 브레이크 1피스톤 캘리퍼 사용되었고 190mm 사용되었습니다. 프론트 서스펜션 도립식 사용되었습니다. 트래블 96mm고요. 리어 서스펜션은 모노 서스펜션 사용되었고 트래블 동일하게 96mm입니다. 전자장비 2채널 ABS 들어가 있고요. 비상등 기본 지원합니다. 순정 옵션에서 볼만한 게 있어가지고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인데 좀 독특한 게 보이죠. LED 픽셀 스크린을 순정 옵션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에 LED가 나오는 그런 모드인데 이거 어플로 나오는 것들 멘트나 모양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해요.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X1 기준 349만원, X2 기준 339만원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컬러 차진 따로 없고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이미지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미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그 바이크 웨어를 챙겨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사복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평소에는 항상 바이크 진이랑 입고 타는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다. 찍을 수가 없다. 지금 시간이.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인상 시간인데 제가 X1을 타고 지금 그래도 한 40-50km 정도 탔거든요. 솔직히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꽤 괜찮아. 정말 제가 125cc로 이제 서브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리스트에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 이유를 좀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디자인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디자인은 호불호다. 누군가에게 예쁘고 누군가 못생기고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전 진짜 이거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디자인 잘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얘가 약간 그 포켓바이크 느낌 나요. 이거 모르겠어. 이건 사실 남자들의 로망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일반 알차는 딱 처음에 접하기가 조금 무서운데 작은 알차
조그만 알차 부앙 하고 가는 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처럼 꼭 한 번쯤 타보고 싶다 그런 생각 한단 말이죠. 지금 얘가 포지션이랑 요런 그 앞에 카울 같은 걸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약간 내가 포켓바이크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사운드가 생각보다 얘가 꽤 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 두두두두두두두 부앙 하는 소리가 생각보다 들어줄 만합니다. 내가리가 없지 않고 두두두두두두둥 바르르르 하는 느낌이 생각보다 소리가 사운드가 크게 들려요. 이 디자인과 포지션 면에서 약간 포켓바이크 느낌이 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라이더 뷰를 한번 보면 얘가 지금 이 클리브랜드 바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귀여워. 여기 지금 이런 마감이나 이 처리들이 이 계기판의 이 위치 배치 이런 것들이 가격 대비 진짜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게 생각보다 밖에는 예쁜데 이 안쪽은 좀 허접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백이랑 알차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괜찮아. 진짜 카페레이서 느낌이 나요.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생각보다는 잘 보입니다. 요 저백이랑 특성상 핸들바 자체가 짧아가지고 사실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타고 이걸 내가 운전해 보면 사이드미러도 상당히 잘 보이는 편이다. 사실 얘는 디자인적인 거나 이런 라이더 뷰 면적에서는 사실 깔게 제가 느꼈을 때는 뭐 거의 없는 그런 바이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엔진 필링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좀 어렵네. 125cc 특성상 잘 나가진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자, 지금 한번 당겨볼게요. 요런 느낌. 이게 지금 사운드랑 같이 들으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 한계가 있어. 아무래도 125cc니까 이렇게 쫙 나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쥐어짜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배기음이 좋으니까 이 맛이 나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어렵다. 이게 125cc라는 특성상 엔진 필링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제가 서브로 바이크를 하나 들여서 장난감으로 타고 싶다라는 느낌을 지금 계속 받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엔진 필링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얘 필링이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도 알라인트를 타고 있고 클래식 바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엔진 필링이 좋아야 사실 바이크의 만족감이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이 바이크의 엔진 필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 배기음 자체도 뭐 아주 좋다고 하긴 그렇죠. 한계가 있는데 솔직히 이런 디자인에 이런 125cc 형태를 가진 것 치고는 굉장히 박력 있는 그런 배기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진 필링 자체도 생각보다는 동동동 거리는 맛이 있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방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스무스하게 제동을 할 때나 빠르게 제동을 할 때에도 제동력 자체도 꽤 괜찮다고 느껴져요. 참고로 앞브레이크로만 제동한 거거든요. 타면서 제동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느낌 받은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험하게 타고 있는데 125cc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성능과 구성 면에서는 모르겠어요. 얘는 진짜 제가 사실 중국산 바이크를 리뷰할 때가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이걸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과연 이걸 만족한다고 얘기해도 되는가에 대한 항상 그런 좀 압박감에 부딪히는데, 제가 그 700CLX 할 때도 그랬죠. 제품은 괜찮은 것 같아. 썩 괜찮은 것 같아. 심지어 구성도 너무 좋아. 근데 약간 모르겠어. 별로 갖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는 약간 갖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아니 이게 디자인이 너무 예뻐. 저는 이런 미니바이크를 원래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원래도 큰 바이크보단 작은 바이크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그래서 진짜 나중에 몽키를 내가 좀 여유로워지면 하나쯤은 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사실 몽키가 좀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면에서
엑소1이 주는 클래식함은 저한테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 낮은 시트고, 내가 시트고가 760mm예요. 760mm면 진짜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이런 지금 같은 포지션 있잖아요. 내가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포지션에서 760mm면은 정말 낮은 시트고입니다. 딱 타시면 얘 되게 발을 잘 닿는다 라고 느끼실 거예요. 다만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완전 입문자분께서 이거를 처음 딱 앉아서 타면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R3보다는 약간 더 숙여지는 것 같은 느낌? 편안한 포지션은 아니야. 편안한 포지션을 타려면 그 엑소02를 타셔야 돼요. 원래는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말씀드리면 진짜 입문자다. 내가 완전 오토바이 처음 타보는데 이 엑소 시리즈가 너무 예뻐. 근데 나는 1도 예쁘고 2도 예쁜 것 같아.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2를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포지션 면에서 이건 깔면 바보. 약간 진짜 편한 포지션의 느낌이고요. 이 1 같은 경우는 시트고도 낮고 다 좋은데 운행할 때 약간 이렇게 되거든. 자연스럽게 내가 이런 맛을 즐기게 되는 바이크예요. 내가 좀만 손에 익잖아? 그럼 이러고 다닐 거란 말이야. 이게 진짜 입문자들은 사실 흉내내다가 그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트고가 낮은데 바이크 자체가 작다 보니까 기어 시프트는 생각보다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세를 취했을 때 다리가 이제 좀 많이 굽혀진단 말이죠. 이 많이 굽혀지는 상태에서 그 시프트 업 다운을 자주 하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나도 모르게 뒤꿈치, 앞꿈치가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자세가 무너지는 거죠. 그 상태가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재밌다 하다가 이렇게 밸런스를 잃을 수 있어. 이렇게 포지션이 생각보다 빡세다. 포지션이 초심자나 숙여지는 차를 아예 안 타보신 분, 완전 할리만 타던 분이 얘를 딱 처음 타면 125cc가 왜 이렇게 빡세? 약간 이런 느낌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얘가 무슨 TCS를 맞고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바이크가 아니잖아요. ABS까지 있습니다만, 슬리퍼 클러치까지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TCS랑 이런 첨단 전자장비가 들어간 모델은 아니라서 분명히 주의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일부러 ABS랑 따라랑 다 터뜨렸는데 나쁘지 않아. 이 ABS도 정말 잘 동작하고, 지금 그 슬리퍼 클러치를 제가 거의 풀로 쓰면서 두루룩 내렸거든요. 얘가 슬리퍼 클러치 느낌이 괜찮아요. 부드럽게 풀어줘요. 125cc에 들어간 것 치고는 전자장비가 세팅이 구성이 괜찮다. OS 프로. 단점이 뭐지? 솔직히 이건 그냥 제 소신 발언인데 솔직히 조금 비싸. 이게 한 300만 초반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야 이거 뭐가 후즈다, 뭐 혼다 스즈키 사야지, 뭐 왜 그 중국산을 사냐라고 할 수 있어. 솔직히 349만 원이면 그 돈에 그럼 산다. 125cc에 막 성능 보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더 예쁠 수 있으니까 디자인적으로. 얘가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은 더 좋다고 하지만 그 브랜드란 딱지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더 공격적이었으면 진짜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긴 있어요. 그 정도 단점이 보이고, 125cc 중에서 이 정도면 난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솔직히 저는 약간 비싼 것 같아요. CF4나 딱지를 달고 팔기에 349만 원이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아. 그렇다고 막 비싸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적절한 것보다 조금 높은 가격 정도가 아닌가? 내가 팔았다면 좀 더 싸게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 듭니다. 지금 사전 예약 중인데, 사전 예약 하실 분들은 지금 전국에서 대부분 다 그 엔진가드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일산 쪽에서 사실 분들은 저희 쪽으로 예약해 주시면 저희도 엔진가드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그러니까 349에다가 사전 예약하면은 엔진가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뭐 누가 뭐래도 솔직히 원이 예뻐요. 제 눈엔 귀엽고 예쁘고 약간 포켓 바이크 느낌 나고 사운드도 좋아서 진짜 약간 내가 어렸을 때 로망을 실현하는 듯한 느낌도 좀 나고. 그런데 이제 2도 10만원 싸고 훨씬 편한 포지션을 갖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고민을 해가지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 넣어놓고 2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OS 프로. 오! 다녀올게요.
이어서 2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라이더 뷰를 보면, 야, 이게 원이랑 사실 베이스가 같은데 라이더 뷰에서 만족감은 사실 원이 더 좋긴 하네요. 여전히 퀄리티는 꽤 좋지만 조금은 평범한 디자인이라서 그냥 1.6cc 약간 스크램블러 디자인을 좀 보는 그런 느낌이죠. 실제로 지금 포지션도 핸들바가 좀 올라오고 상체가 좀 펴지는 포지션이고요. 이 기어 시프트랑 이 브레이크, 이 발판 위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딱 이렇게 앉아서 타는데 특화된 그런 포지션으로 됐습니다. 이게 좀 확실히 편하긴 하죠. 입문자분들 타시기에는 편안하고 쉽고 그런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뒤에 그 안장이 좀 올라와 있거든요. 속도가 붙으니까 이게 약간 그 뒤에 엉덩이를 받쳐주는 효과도 있네요. 뒤에 살짝 엉덩이를 좀 받쳐주니까 조금 더 마음 놓고 당길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쓰는 포지션으로 타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되게 편안하게 이런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편하게 탈 수가 있고요. 제가 2는 오늘 처음 타보는데 어디서 사운드가 왜 다르게 들리지? 얘가 좀 더 약간 모타드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기분 탓이겠지 이거? 사운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전달이 어떻게 될지. 지금 제가 듣기에는 정말 이게 1.6cc가 맞나 싶을 정도로 크게 들리거든요. 최근에 시인형 바이크를 탔는데 사운드가 크다고 느낀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얘는 왜 이렇게 사운드가 크지? 라고 지금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순정을 타면서 배기음이 꽤 크게 들려요. 왜 이렇게 크지? 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요. 항상 제가 큰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운드가 워낙 작으니까 순정이 조금 작은 것 같다,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얘는 사운드가 꽤 큰 편이에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그리고 그 음색도 솔직히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25cc라고 생각하면 더더욱더 나쁘지 않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호불호는 있겠지만 이 정도면 음색이 진짜 괜찮은 편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똥꼬 머플러의 이 디자인과 위치는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이 바이크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로망으로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좀 어필이 될 만하고, 사실 이게 결국 또 이제 평가의 마무리 시간이 왔는데 엑소 시리즈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런 편이에요. 브랜드 바예요. 저는 디자인이 똑같아도 나이키 거 써요. 중국 거에 똑같은 게 나왔다? 필요 없어. 난 나이키 아디다스 걸 써요. 약간 브랜드가 살아남았다는 거, 브랜드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실제로 인기가 있다는 거 자체가 그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를 증명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거, 성능적인 거 다 떠나서 웬만하면 브랜드가 오래되고 정말 증명된 거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실프 모터를 지금 꽤 여러 제품을 타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실프 모터가 내가 타보니까 진짜 좋아요라는 말은 사실 못하겠어요. 이거는 시간을 제가 한참 동안 타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물건을 조심조심 쓰는 편이라 사실 내가 타서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데이터가 더 쌓이고 시간이 더 흘러갔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때 내가 이거 선택하지 맞았구나, 그때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게 맞았구나, 그때 가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제품만 놓고 딱지 다 떼고 그냥 봤을 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가격과 디자인과 지금 엔진 필링과 이 사운드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느낌을 조합했을 때 솔직히 이거 좀 별론데? 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아직 안 느껴져요. 출력도 125cc 치고는 괜찮은 것 같고 제동력이나 이런 그 밸런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브랜드는 좀 아쉬워. 브랜드층으로서 브랜드는 좀 아쉬워. 요 정도가 지금 제가 얘한테 느껴지는 종합적인 평가가 아닐까. 이게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쟤는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나한테는 어떨까 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당분간은 저희 샵에
차량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희 샵 주변에 오실 분 계시면 한번 저는 이건 한 번쯤 타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파피오 X 시리즈, X5 시리즈 두 개 다 타봤고요. 가격은 1이 349, 2가 339 이렇게 되어 있고 사전 예약 기간 동안은 엔진 가드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주시고 얘가 기본적으로 순정 옵션들이 좀 제공이 되거든요. 그 USB도 순정 옵션으로 살 수 있고 X1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드 판넬도 LED로 넣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포인트가 좀 되면서 가격도 제가 봤을 땐 아주 높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판단하셔가지고 괜찮다 싶으면은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옵션들까지 보면서 나는 그래도 이 브랜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이게 풀리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고 후기도 좀 보고 그 다음에 구매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는 기회 되면 라이딩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장거리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얘로 좀 장거리를 좀 타보고 125cc로 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리까지는 한번 타볼 테니까 그 후에 또 다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공짜니까 그냥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 빵빵빵 빵빵빵빵